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2월 7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우성입니다. 네, 지난 한 주는 그냥 쭉 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쭉 쉬었고 네. 딱 이틀만 근무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틀만. 딱 그렇게 주 2일째. 뒤에만. 아니 저는 했으면 금요일 날 어떨까. 인사할 때 제가 약간 금요일이라는 걸 망각하고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뵙겠습니다라고 토요일 인사해서 안 나왔습니까? 예, 못 나왔죠. 예. 네, 역시 실수였죠. 그래서 예. 채팅창에 토요일도 방송하나요? 이런 이제 혼란을 예. 드려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이 예. 약간 이상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 라이브를 하셨죠. 했습니다. 네. 우리 또 봤잖아요, 여동원 제가. 예. 했는데 앞으로 실수하지 마시고요. 힘듭니다. 예. 아니 제가 주말 라이브 네. 우리 부사장님 할 때 채팅으로 막 참여했어요. 네. 그래서 표정이 원래 자료 되게 열심히 보면 표정이 되게 굳잖아요. 그런 표정으로 계속 하시길래 제가 잔소리를 좀 했더니 예. 왜 또 굳이 들어와서 잔소리를 하냐. 예, 그렇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사장님을 위한 소리고. 예, 고맙습니다. 저는 잔소리를 사람을 가려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하고요. 뭐 지금 댁에 계시는 김프로님한테도 할 수 맞습니다.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 다 여러분들께 도움되라고 예. 드리는 말씀이니까 박수도 네. 나오네요. 네. 저희가 PD님이 박수가 교체가 나오네요. 돼서 예, 바뀌었어요. 박수가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오전 박수가 PD님이 이제 나옵니다. 밤에 예. 하셨는데 이런 이제 또 깨알 네. 디테일도 생겼다라는 점, 또 주말 사이 시장도 네. 좋았으니까 네. 잠시 후에 이 기분 좋은 시장 분위기를 장 부사장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분 되게 오랜만에 뵙죠. 지난주에 휴가 뵀으니까. 휴일 때문에 못 나왔고요. 네. 오랜만에 나왔는데 오늘 머리가- 아마 항상 상당히 좋은 내용을 얘기하지 않을까 예. 기대가 됩니다. 네, 머리를 많이 뽑고 오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잠시 후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와는 월가 이야기 오늘도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네. 자, 오늘 주제부터 먼저 보도록 할까요? 지난 금요일 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마존의 호실적으로 기술주의 종목들이 상승 마감했다라고 적었고요. 바로 이어서 3대 지수의 흐름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네. 다우가 아쉬웠습니다. 0.06% 하락했고요. S&P 500이 0.52% 플러스, 나스닥이 1.58%로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한번 특이점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이 그림에서 특이점? 끝에 음봉 2개. 끝에 음봉 2개 네. 말고 앞에 음봉 하나. 아, 앞에 음봉 하나. 예. 하락 출발 네, 시작했지만 하락 출발했다가 네.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전 놀랐습니다, 솔직히. 고용 지표가 네.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너무너무. 우려했잖아요. 사실. 우려 정도가 아니고 40만 건 감소한다고 네. 예상했거든요. 그럼 왜 그런 오히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분들이 네. 약간 일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관련 연말 직원들이. 연초하면서 너무 다들 해이해진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너무 많이 네. 해해졌고, 왜냐하면 이게 이번 1월만 틀린 게 아니고 직전 11월, 12월까지 틀려고 수정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왜 그럴까요? 예, 그래서 일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찾아봤더니 이 직원분들이 뭔가 데이터 잘못 수집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상치는 12만 5천 건이었는데 46만 7천 건으로 거의 3배가 이상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 뭔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확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일부러 저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요 자세한 내용은 3부에 나오시는 이한희 교수께 여쭤보시면 좋을 것 네네.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또 내용도 좋았습니다. 내용도 보시는 것처럼 소매가 6만 1천 건, 그 다음에 접객이 15만 건 넘어가면서 우리가 그동안 못 나왔던 부분에 일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정말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를 보였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뿐만 끝난 게 아니고 작년 11월, 12월 달에 대한 공시표까지 수정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네. 보시는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림을. 네, 보시면 다음 그림. 좋은데 다음 그림. 이게 12월에는 19만 9천 건이 아니고 51만 건이야 수정했습니다. 이제 못 믿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나오는 숫자는. 11월은 24만 9천 건이 아니고 64만 7천 건이야 수정했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합쳐서 한 50만 건이 더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위에 있는 그림 보십니까? 파월 연준이 그랬단 말이지. 똑바로 해라. 좋았단 이런 말. 그러니까 좋았단 말이자면서 이렇게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분을 주네요. 명분을. 예. 그래서
10년 국채 금리가 네. 빠르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1.92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하다 보니까 금리 우려가 다시 한번 커지면서 장이 빠지는 모습 보인 게 바로 금요일의 첫 초반의 초반. 모습이었습니다. 예. 이 곧 앞자가 2 보겠는데요. 이는 지금 예상으로 치게 되면 2월 10일 이번 주 2월 10일이요?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네, 그때 이번 주? CPI가 발표되거든요. CPI가. 그렇게나 예. 빨리요? 예.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해도 이번에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일 거기 때문에 장중에 찍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고로. 예. 1.916이나 이나 사실 그 퍼센테이지는 얼마 차이 안 나요? 얼마 차이가 안 나지만 충격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은 우려가. 상당히 좀 큰데 만약 이를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충격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호프가 있죠. 바로 아마존이 올라오면서 시장을 반전의 모습 보였는데요. 우리의 희망. 빅테크가 3.8%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애플 크나님이 약간 시작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아마존이 13.5%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 바로 이게 시장을 올린 요인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하지 아마존이 뭐 다 했죠 뭐. 아마존이 모든 시장을 다 끌어올렸고 네, 분위기 그렇습니다. 안 좋은 시장을 반전시킨 그렇습니다. 게 아마존이. 뭐 구글, MS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두 번째는요. SNS 기업들이 전날 폭락했거든요. 아니 저는 네. 그 밤에 글로벌 라이브에서도 금요일에 스냅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상하는 했죠? 그런 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주가가 장중에 그렇게 급락했는데. 20% 이상 급락했죠. 네. 근데 그래서 어떻게 그날 이렇게. 손절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실적이 나오자마자 58.8%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관련 업계가 19.3%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메타만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런 전문가 분들이 뭔가 예측할 때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보시면 트위터 마찬가지 핀트레스트까지 같이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날 매도한 분 상당히 좀 속이 쓰린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네. 실적 안 나온다는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뭐 잠깐 뭐 다른 얘기인데 음. 원래 이제 그 전문가 분들이 미국에 네. 있는 분들이 음. 약간 낮게 얘기하는 게 성향이에요. 그쵸. 그렇지만 이건 너무 심했다. 너무 심하게 너무 느낄 수 심했고 있다. 왜냐하면 만약에 스냅 같은 게 이렇게 잘 나온다 그러면 한 두 번 정도는 실적이 좋아질 만한 리포트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가는 급락하고 많은 분들이 손절하는 그런 모습 보인 다음에 급등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사실 뭐 속에 쓰린 모습이었는데 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전기차 업종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테슬라, 니오 샤오퐁, 리오토까지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해서 성장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 약간의 한낱 희망이 불리는 게 아닌가라는 모습 보여주는데요. 오랜만에 상승한 거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일종 업종이 바로 반도체. 우리 여도랭크가 좋아하는 속스 제가요. 네, 반도체 업종입니다. 언제부터 좋아했는지. 1.6%가 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네. 그냥 가만히 계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 네. 인텔,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까지 같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니 저의 취향을 마음대로 설정해 두시고 가만히 왜냐면 일단은 있으면요. 반도체가 살아나야지만 네. 전체 업종이 올라옵니다. 그럼 제가 좋아하면 살아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하시면 좋을 살아가도록 것 같고요. 하겠습니다. 예. 반면에 또 싫어하는 업종 있지 않습니까? 여도는 어떤? 싫어하는 업종. 예, 레거시 자동차 업체가 주가가 좀 아니 저 사랑합니다 포드. 네. 예, 포드 좋잖아요.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포드가 9.7%, 네. 토요타가 1.2%, GM이 3.4%가 빠지면서 칩 부족 때문에 실적이 감소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가 좋아지면 이 전통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도 좀 좋아질 수 있겠네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다 물고 물리는 관계이기 네. 때문에 반드시 좋아져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장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바로 이어서 주간 흐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금리에서 실적으로 이슈의 전환이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주요 지수가 2주 동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해서 제가 보기에는요. 앞으로 큰 하락은 없을 걸로 보인다라고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조심해야겠죠. 아니 이런 예측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느낌상. 제가 예, 예. 속스 얘기했는데 지금 동희님께서 허위 사실 유포하셨어요. 왜요? 저는 남편이 없는데 남편보다 속스를 사랑하신다고.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그런 아닙니다. 허위 예. 사실은 얘기하지 마시고. 속수를 좋아하는 하지만 속스는 좋아하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수 해서, 움직임. 지수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네. 다우가 1%, S&P 500 1.5%, 나스닥이 2.4%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여기서 보시면 놀라운 게 하나 또 보입니다. 어떤 YTD 기준 나스닥이 드디어 9.9%로 앞자가 바뀌었습니다. 두 자릿수에서 그렇죠. 한 자릿수로. 99.9도 예, 아니고. 그러니까, 예. 아니, 그래도 한 자리 예, 아닙니까? 한 자리? 그쵸, 그쵸. 한 자리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좀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네.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조금 더 좁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저 5가지 중에서 지금 YTD가 지금 한 달 조금 넘었잖아요. 네. 5일 한 유가 달 좀 넘었죠. 유가가 지금 22%가 말이 됩니까? 아, 그렇죠. 위클리도 지금 보니까 6%.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2.6%가 올라온 유가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유가는 조만간 네. 100자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이미 같아요. 한국 분들은 음. $100 정도로 체감이 되고 있대요. 가격대가. 아, 저는 네. 제가 LPG 차를 끌고 있는데 아, LPG예요? LPG 누르면서 이게 경유값인가 헷갈릴 때가 LPG 있습니다. 엄청 올랐죠. 1,100원입니다. 1,100원. 예전에 작년 이맘때 한 7, 800원 했거든요. 네. 그럼 얼마가 올라가면 엄청 올랐죠. 뭔가 이 어드밴테이지가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어드밴티지커녕 연비도 안 좋아갖고 뭐 그러니까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네. 간단하게 맵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맵은 뭐 볼 필요가 없는데 주간 단위죠? 자, 1번 구글과 페이스북이 지금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뭐 실적 때문에 이게 왜냐면 제가 보기에 이 이유는 애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애플 때문에. 구글은 친 애플, 페이스북은 반 애플 뭐라고 뭐 이렇게 반대쪽 싫어한다 뭐가 그런 관계예요. 네. 그러니까 흔히 해서 구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파리의 기본 검색 엔진을 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쵸. 페이스북은 지금 애플 안에 들어오면 뭔가 원활한 작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제가 보기에 구글과 페이스북이 너무 엇갈리는 그런 모습 보인 것은 정답은 애플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애플은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확인하시죠. 이게 주간 단위입니다, 여러분. 네, 하루 동안이 아니고요. 주간 단위의 모습입니다. 네. 2번 아마존 테슬라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아까 얘기했던 끝에 보시면 약간 빨간색 F 보이는 게 자동차 업체 그 위에 주가, GM.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확인하시면 네. 될 것 같고요. 3번이 페이팔인데 페이팔은 주간에 정말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무려 22.9%가 빠지는 모습으로 끝났다. 네. 반등이 거의 없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네. 어떡하죠? 페이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요, 그냥 포트폴리오 다변화 시켜놓고 그냥 가져가시는 거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만을 포트폴리오에 담기에는 네. 좀 무리가 있습니다. 보시고 4번은 에너지 기업인데 볼 필요 없겠죠.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고 좀 아니 보시면 왜 이제는 포기하신 거예요? 왜냐면 에너지. 이제 유가는 솔직한 얘기로 그 잡을 수가 없어요. 당장은. 그렇죠. 예, 또 아시겠지만 또 러시아 문제까지 터지면서 네. 앞으로 조금씩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도 고맙다 시리즈를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마음이 가벼우실 네, 것 같아요. 가볍게. 예. 보겠습니다. 네. 고맙다 실적이 첫 번째 고맙다인데요. 지금 59% 기업 실적 발표했는데 EPS가 초반에 22%였다. 24%로 이번에 29%까지 실적이 나올 때마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공개될 때마다 EPS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건데요. 역시 실적의 힘은 대단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고맙다 리비안 오? 이었습니다. 리비안. 예. 왜냐면요. 아마존 이익의 82%가 리비안에 대한 지분 이익이었습니다. 진짜요? 이게 보시면 이게 아니었으면 아마존 이번 힘들었습니다. 아니 리비아는 사실 형님 덕에 뭔가 후광을 입고서 오른다 좋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아마존은 지분 투자를 잘해서 2번, 예, 와. 2번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12월 종가가 $120 부근이었거든요. 네. 리비안이 지금은 딱 반토막 났거든요. 아이고. 이게 만약에 1분기에 반영이 될 때는 아마존에 특별히 이렇게 좋은 얘기가 달라지겠네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림인데 토끼와 거북이 순서입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린 토끼와 거북이 토끼가 누구였냐면 ARKK였죠. 네, 네. 이번 토끼는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 해서 5년 동안의 모습 보게 되면 버크셔에서가 92%대 페이스북이 81%로 약간 앞서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5년 동안 꾸준히 올라온 버핏이 이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세한 그림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 붉은색의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이 압도적으로 잘 가다가 갑자기 급락하면서 파란색인 버크셔에서가 붙어 있는 만났어요. 예,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심지어 역전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역시 거부가 이기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좋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좋죠? 페이스북 주주분들은 지금 막 죽을 맛이실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차트가 딱 보니까 딱 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는 제가 되죠. 지금- 예, 제가 이해는 준비- 쉽게 아, 되는데 오늘 어디 고맙다. 불편하십니까? 아니요. 고맙다 버피, 네. 안 고맙다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 가지신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페이스북 하나만 몰빵했다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안 근데 그러셨겠죠? 페이스북과 또 한 19개 정도 같이 보유하시면 상관이 없거든요. 19개? 예, 그러니까 어. 20개 정도 네네. 포트 구성하시면 해서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해지의 최대한 좋은 방법이 뭐냐면 다양한 종목으로 네. 분석하는 거다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스북도 뭐
좋은 날이 오겠죠. 근데 지금 오겠죠. 당장은 좀 안 좋은 부분 또 뭐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그동안에 뭐 다양한 기업들 인수합병하고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좋아지길 기대해야죠. 네, 여동 랭크가 아마 네. 페이스북을 활동을 많이 하시면 그날이 좋아진 날이 되지 않을까. 안 하시잖아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럴 일 없습니까? 네. 예, 없으시죠. 예. 뭐 있으면 안 이렇게 됩니까? 페이스북에서 제가 자료를 보고 한 게 뭐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저도 그 그렇죠. 인터페이스 네. 너무 헷갈리고 광고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네. 자세한 내용은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했던 부분을 보시면 네. 글로벌 라이브 보시면 어떨까 네.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지표 네. 하나 확인해 보죠. 자,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요건데 네. 요것만 잘 넘어가면 끝날 것 같은데요. 2월 10일 날 CPI가 나오는데 CPI 전망치가 7.2%입니다. 지난달에 7%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죠. 네.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요날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괜찮은데 만약에 7.5, 4, 7.5, 뭐 더 많이 7.8 나오면. 나와주면 충격이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도 네. 우리가 좀 마음에 부담을 좀 갖게 되지만 어쨌든 이것도 넘어야 될 산이기 넘어야 때문에 산이죠. 네. 이번 주 발표되는 2월 10일 소비자 물가 지수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지난주 마감된 시장 상황 확인해봤고요. 잠시 후에는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우와, 여봐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청정 제주의 유기농 양배추로 만든 이즈비 맛즙이라고 하옵니다. 속이 아주 편안해지는구나. 이즈비. 아주 맛도 있구나. 제주의 유채꿀과 유기농 브로콜리, 유기농 당근, 유기사과도 함께 넣어 만들었다 하옵니다. 이즈비 양배추즙. 이즈비, 바로 내가 찾던 즙이로다. 정성껏 기른 양배추로 만든 이즈비 맛즙. 어서 네이버에서 이즈비 맛즙을 검색하도록 하거라. 트렌드와 동시에 발생하는 역트렌드, 카운터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오직 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한 방향으로 보이는 사고 구조를 가진 게 이제 캐시 휴즈 같은 직선적인 세계관에 거꾸로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거는 아닌 거죠. 그냥 한번 본 거죠. 예. 캐시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신세계랑 강의하셨잖아요. 네. 10월, 11월에 녹화하신 거죠? 10월 말에 10월 말. 네. 2달 정도의 이격이 있는데 장은 그때 분위기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바뀌어 많이 있어요. 나왔죠. 네. 그거 주워 담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보시면 뭐 그렇게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시진 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6시 48분 지나고 있고요. 저희는 매일 여의도에 위치한 3프로TV 오픈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러오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만나봅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네. 귀찮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머리요? 그러니까 이 미용실을 주기적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 주기를 기르게 하시려고 일부러 많이 볶으셨네요. 아니 머리를 볶은 지 네. 이제 며칠 안 돼서 아, 그래요? 네, 아침에 유독. 펴기가 네. 귀찮아가지고 예. 네, 이마만 여미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헤어스타일 약간 어디 이제 좀 영국 그 예전 헤어스타일 있잖아요. 저 대학교 1학년 OT 갔을 때 네. 머리를 처음으로 파마를 하고 갔었거든요. 그때 같이 왔던 여학생이 네. 저한테 쿤타킨테라고. 근데 그게 지금 딱 생각나는 네. 그때 머리예요 이게. 아, 그렇군요. 잘 그때랑 어울리세요, 똑같습니다. 근데.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 채널 K 가면은 머리를 또 펴주거든요. 아, 그래요? 채널 K에서는 편 머리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볶음머리도 괜찮은 네, 것 괜찮습니다. 같은데. 괜찮습니다. 자, 네. 그럼 오늘 우리 팀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자료는 네. 어닝 시즌 중간 점검을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빅7 실적 분석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향후 전망. 네. 네. 어떤 자료부터 볼까요? 네, 일단 3주 전에 제가 그 어닝 시즌 시작할 때 네. 좀 이번 어닝 시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 이제 중간 점검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지난 1월 14일부터
미국 4분기 어닝 시즌 시작이 됐고요. 이제 JP 모건 체이스가 생각보다 안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계속 깔아지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 3주차까지 마무리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는 아마존이 살려줬고 네. 지지난주는 애플이 살려줬고 그렇죠. 사실 그 외의 주식들은 크게 힘을 못 쓴 상황입니다. 구글이 주중에 알파벳 살려주기도 했고 애플도 뭐였죠? 알파벳? 알파벳하고 아마존?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살려주긴 했는데 그 외에 페이팔도 급락하는 모습을 그쵸. 보였고 이번 주에 또 관심주 중에 하나인 펠로톤이 또 급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근데 펠로톤은 또 뭐 좋은 소식도 있어서 이번 주에서 좀 인수. 관심을 갖고 네. 보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펠로톤이 펠로톤.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은 실적은 다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가이던스 때문에 지금 주가가 다 그렇죠.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까지 나온 실적 정리 좀 하고 그리고 빅세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요 그래프는 이제 일단 어닝 위스퍼스에서 나왔던 요번 실적 시즌 그래프인데 일정표였고요. 지난 주말에 이제 레피니티브에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제 S&P 500 기준으로 278개 기업이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을 종합을 해보니까 그 중에 78% 넘는 기업이 EPS가 예상치를 상회했다. 특히 에너지가 좋다는 거는 거의 매일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헬스케어하고 산업재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IT가 모두 평균 78.4%보다 높게 나와서 실적이 좋았다. 근데 반면에 경기 소비재 그리고 또 소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안 좋았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EPS 가이던스 문제인데 가이던스 뒤에 잠깐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도 278개 기업 중에 한 78%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을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실적은 되게 좋았다. 그리고 다 그건 다 생각했던 대로 그렇죠,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건 괜찮은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다음 분기가 어떨 거냐. 1분기 EPS 성장률이 7%. 이 숫자가 되게 낯설지 않으세요? 한 자릿수예요. 지금 작년에 보통 두 자릿수 기본으로 다 넘어왔었거든요. 10%, 15%, 20% 이렇게. 왜냐면 기저효과가 있으니까 그랬을 건데 거기에 비해서 올해 들어서 1분기 실적은 상대적으로 많이 부진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에너지를 제외하면 에너지를 제외하는 EPS 성장률은 3%가 안 된다. 거의 안 되네. 없네요. 그러면 이거 뭐지? 그럼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또 낮아질 거고요. 또 매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나은데 매출은 1분기 매출 성장률이 14% 정도 예상이 됩니다. 대신에 또 역시 에너지를 제외하면 10% 정도라서 상대적으로 매출도 좀 생각보다 안 나오고 EPS는 더 안 나오는 상황. 여기에는 이제 공급망 이슈도 있고 또 인건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인플레이션 문제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EPS가 안 좋을 거다 이런 전망이 계속 이렇게 깔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실제로 기업들이 가이던스 발표할 때 긍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표현이 더 많다. 그러니까 지금 1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안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이던스에 따라서 주가 방향성이 많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빅테크하고 일자별 실적 발표 주요 기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14일부터 JP모건 시작으로 해서 요일 일자마다 대표 기업들 하나 제가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좀 그려봤어요. 14일 날 장 시작 전에 JP모건 체이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고 주가가 밀렸죠. 6% 넘게 밀렸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S&P 500은 그날 사실 많이 안 밀렸어요. 약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18일 날에 골드만삭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가 또 7% 가까이 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은 좋았는데 실적도 그냥 그랬고 가이던스가 또 별로였어요. 그러면 주가가 급락을 했고요. 대신에 그 다음 날에는 19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작년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조금 반등하는 기운을 줬는데 실제로는 반등을 못하고 다시 꼬꾸라졌죠. 왜냐하면 요 둘째 주에는 장 초반에는 강한 모습 보이다가 장 후반 특히나 막판 1시간 남겨두고 거의 급락세를 계속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 20일 날 펠로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1월 19일 날 5% 올랐거든요. 펠로톤이 좋은 소식이 좀 있어서. 근데 20일 날 실적 발표하고 나서 24%가 급락하면서 이때부터 펠로톤 주가는 그냥 거의 바닥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지금 펠로톤이 52 이제 1년 동안 최고가가 얼마였냐면 155달러였거든요. 맞아요. 150달러. 지금 주가가 20달러예요. 20달러 뗍니까? 네. 그러니까 주가 이제 30달러 올랐죠. 조금 올라와서. 지금은 네. 이제 네. 애프터마켓에서 네, 26% 지난 주말에 또 31달러. 기묘한 소식이 네. 전해지면서 주가가 좀 반등하게 했는데 네. 거의 120달러가 빠졌단 말이죠. 이건 엄청난 얘기죠.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그냥 이거 휴지 같다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50달러까지 갔던 주가니까. 엄청나죠. 그러니까 작년 요맘때 1분기 중에 거의 140, 150까지 올라갔던 걸로 코로나 제가 기억해요.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펠로톤은. 그 전보다 못하죠. 그 정도 지금 상장가보다 못하니까? 못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시장이 급락한 다음에 조금 반등을 하고 이제 지지난주죠.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실적이 나온 그 주에 또 급락세가 이어지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하면서 조금 보완을 해주고 반등을 하고 테슬라 실적에 기대를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테슬라 실적이 또 좋았죠.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문제는 일론 머스크가 말을 하면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쵸. 일론 머스크가 우리 신차 없어 올해? 반도체 계속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이야기 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더니 주가가 전반적으로 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때 많이들 또 놀라셨을 거야. 신규 모델 25,000달러짜리 신규 모델 낼 거로 다 생각하고 있었고 사이버 트럭도 얼마입니까? 벌써 3년째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죠. 올해는 나오겠지 했는데 올해도 어렵다고 하니 거의 하지만 테슬라는 지금 다시 반등을 해서 900달러 선까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인데 아마 포인트 상으로는 900달러 깨지면 이건 사야지라고 다 생각을 하시지만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쉽게 손을 못 대실 것 같아요. 여전히 그러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애플이 목요일날 테슬라가 수요일날 장마감 후에 실적 발표하고 급락하고 목요일날 장마감 후에 애플 실적 발표하면서 금요일날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반등을 하고 좀 빠지다가 그날 금요일날 사실 저희가 다 잘 시간이잖아요.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더라고요. 2시에 오후 2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피츠버그에선가 그 교량이 무너지면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현장을 찾아서 그 상황을 보고 거기서 이제 한마디 했어요. 이 인프라 제대로 개선하겠다. 이러면서 장 분위기에 어떻게 긍정적인 모멘텀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금요일, 토요일은 거의 애플하고 바이든이 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가 장 분위기가 괜찮았잖아요. 지난주는 UPS가 일단 엄청난 실적을 발표하면서 분위기를 띄웠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이 분위기를 띄웠고 특히나 알파벳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실적인 실적인데 주식 분할 이슈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다시 롤러코스터 타듯이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고꾸라졌죠. 이건 주가가 이건 26.44% 맞아요.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아마존이 또 살려줬습니다. 근데 사실 아마존도 부사장님이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실적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맞아요. 좋은 거는 리비안 덕분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리비안 주가 지금 떨어졌잖아요. 올해 또 1분기에는 그 떨어진 주가가 반영이 될 테니까 실적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유심히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근데 메타 플랫폼지만 네. 따로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너무 많이 빠졌는데 주가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네. 1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투자 결정을 좀 미루셨으면 어떨까?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네. 3개월 정도 지나야 장 부사장님은 3분기 실적을 안 좋았으니까 4분기 실적 발표 이유를 봐야 된다 했는데 4분기에도 안 좋았어요. 실적 좋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좀 더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플에 다들 이제 언론에 나오잖아요. 이유가 뭐야? 애플 때문이야. 근데 스냅이랑 트위터랑 핀터레스트를 보면 트위터 이번 주 실적 발표하겠지만 그렇죠. 그닥 영향 안 미쳤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알파벳이 또 주가가 선방했던 이유는 애플이 막았지만 사파리에는 알파벳 구글이 기본 검색으로 지금 붙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큰 영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주가가 전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 플랫폼스가 애플의 영향을 받는 게 과연 단기적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더 영향을 미칠 거냐는 한 분기 더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페이스북은 사실 잘 안 보는데 인스타그램을 네. 매일 보면서 느낀 게
인스타그램에 광고 피드가 엄청 늘었어요. 네, 그 예전에는 광고 피드가 뭐 이렇게 전체 피드에 있었다면 지금은 그냥 내 기본 피드에 네. 올라와 많이 있는 걸 뜨죠. 보고 광고 수익에 대해서 이게 더 창출이 많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냥 직관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 상쇄를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음. 아이폰에서 바로바로 연결됐던 네. 것들이 광고 뜨던 것들이 지금 막히니까 인스타를 가지고 일부 상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아예 그냥 대놓고 광고 네, 피드를 네. 올리니까. 그러니까 인스타는 광고가 많이 들어서 매출이 늘 텐데 네. 오히려 페이스북 자체에서는 링크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상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가 많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인스타가. 자, 네. 빅세븐들의 실적을 쭉 정리를 해주셨어요, 표로.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쫙 한 번에 네. 한 번에. 6개 종목. 일단 엔비디아는 2월 16일 날 실적 발표하니까 6개 종목을 좀 정리를 했는데 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메타 플랫폼스 모두 매출은 아마존 빼고는 다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특히 애플이 서프라이즈였죠. 예상치를 54억 달러나 상회를 했으니까 상당히 좋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좋았고요. 알파벳도 좋았고 테슬라 뭐 다 좋을 거라고 예상했었고요. 메타 플랫폼스도 매출은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EPS가 메타 플랫폼스가 유일하게 예상치를 하회하는 EPS를 발표를 했죠. 이게 역시 광고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일 거고요. 아마존닷컴은 EPS가 무려 27.75가 나왔는데 이거의 절반 가까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리비안 효과가 아니었을까 리비안, 네. 싶습니다. 사실 그것만 보면 아마존은 주가가 빠졌어야 돼요. 더. 그렇죠. 네, 한 2,500달러까지 빠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문제는 반등했던 이유는 프라임 멤버십 때문이 그렇죠.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이게 한 사람이 20달러, 연간 20달러를 인상하면 그 금액만으로도 400억 달러인가 40억 달러. 네, 40억 달러인가 수익이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냥 EPS에 바로 꽂힐 거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바로, 예. 그거 외에는 사실 볼 게 없어요. 음. 네, AWS 성장률이 40% 가까이 되긴 했지만 이것도 많이 이제 또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기대할 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단지 프라임 멤버십 서비스 가격 인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거다. 그러면 이제 다음 분기 실적에서 뭘 봐야 되냐? 프라임 멤버십이 반영이 될 거고 리비안의 주가 평가 이익이 얼마나 될 건지. 그렇죠. 요게 반영이 되면 주가가 또 한 번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요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애플은 반도체 부족 현상이 좀 나아지고 있다. 사실 여기에 방점을 찍고 주가가 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멋있는 말을 써놨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계속 지속될 거다. 여기에 방점을 찍어서 주가가 좀 올랐고, 알파벳은 뭐 다른 건 됐고 주식 분할 효과가 가장 클 겁니다. 7월 뭐 중순 예상이 되는데 그때까지 주가가 또 강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테슬라는 공급망 병목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도 문제이지만 신차 출시가 없다는 게 가장 클 거고요. 그리고 인도에서 지난 주말에 나온 소식인데 인도 당국이 일론 머스크가 계속 관세 좀 빼줘 라고 인도한테? 계속 얘기했는데 인도 당국에서 됐어. 갖고 돼. 와서 그냥 만들어. 그게 더 싸게 먹힐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수입차에 대한 관세 인하,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한 관세 인하 요구를 거부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서 요건 또 기사화돼서 나올 테니까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고요. 실제로 그리고 독일에서도 그렇고 차량 생산이 아직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그렇죠. 않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는 데까지 최소한 반기에서 한 분기 정도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리콜은 어떻게 옵니까? 리콜. 리콜이야 뭐 네. 개인적으로 흔히 있는 늘 일입니까? 있던 일이라. 흔히 있는 일이었어요. 네네. 지금 테슬라 1년에 네. 최소한 2-3번 정도 리콜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대부분 FDS 관련된 맞아요. 기록으로 자율주행.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테슬라는 깔아놓고 계속 수정하자, 보완하자는 방침이 있기 되게 때문에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게? 위험하긴 하죠. 안전 관련된 근데 사실 거니까. 운전자들이 어. 사실 안전 수칙만 잘 지키면 어. 크게 영향이 없는데 운전자들이 지금 맞아요, 좀 맞아. 조금. 막해요. 네, 막 그냥 네. 자고 있고 막 네. 술 먹고 운전하고 어. 술 먹고 운전석에 앉아 있고 그런 운전하는 건 게 아니지만 있죠. 그런 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테슬라도 할 말이 있죠. 운전자 과실이 더 크다. 이런 부분 책임전가. 데이터가 다 남잖아요, 사실. 남죠. 네, 그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오히려 우린 더 많은 데이터를 얻어서 그걸 가지고 개선하겠다. 그런 측면으로 좀 접근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테슬라는 사실 900, 800, 네, 거기에 상관없이 꾸준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타 플랫폼스는 광고 매출 감소세 애플 영향이 가장 크니까 이 부분 계속 신경 써서 보시고 제 개인적으로는 1분기 실적 보고 접근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실적 발표 이제 전후로 IB들이 어떻게 투자 의견을 좀 조정했는지를 봐야 될 것 네.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거 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고 정리할 텐데요.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모두 강력 매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알파벳도 그렇고 아마존은 보유나 매도 의견이 없어요. 다 매수예요. 늘. 요거 참고하시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번에는 보유 의견도 없습니다. 다 매수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지금 신경 쓰이는 게 테슬라는 뭐 매수 있고요. 메타 플랫폼스가 강력 매수의 매수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IB에서 좀 그렇죠.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목표 주가가 지금 하락한 게 메타 플랫폼스하고 엔비디아. 나머지는 목표 주가 다 올랐는데 메타 플랫폼스하고 엔비디아는 평균 목표 주가가 하락했다. 요거 포인트로 잡고 이후 엔비디아 실적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빅테크 종목들, 빅7 종목들의 실적 발표 내용과 또 IB들의 투자 의견까지 확인해 봤는데 앞으로가 더 좋았으면 좋겠는데 좀 걱정되는 기업도 있고 기대되는 기업도 있고 좀 어떤 반반이네요. 게 걱정되시죠? 어떤 종목이죠? 딱 집어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물 마시게 하네. 그래서 아예 뭐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종목은 뭐냐면 목표 주가 약간 내려간 것들. 그쵸. 예, 그게 저희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일반 IB들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메타 플랫폼스를 비롯한 네. 좀 우려되는 종목들이 1분기에는 좀 열일해서 네,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머리 시원하게 보고 오신 키움증권의 안석훈 팀장은 이만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일이야? 해외 주식 샀는데 내 종목만 떨어져. 그러지 말고 나처럼 나스닥 선물에 투자해봐. 위아래 방향만 잘 맞추면 수익을 낼 수도 있어. 나스닥? 해외 선물? 어디서 하는데? 삼성 선물 이벤트 신청하면 6월 30일까지 해외 선물 수수료 2.3달러, 마이크로는 100계약까지 무료. 쉽지? 2.3달러에 마이크로 100계약까지 무료? 이건 비밀인데 비대면 계좌 개설만 해도 스타벅스 기프티콘도 준다. Is that true? 당장 가자!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고 투자자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이벤트 미대상자, 해외 선물 기본 수수료 계약당 8달러. 기타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동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 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니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예! 네, 강 작가님도 응원하지만 월모부도 여러분의 예.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예. 예, 이번에는 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만나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이항현입니다. 한신스럽게 저를 쳐다보세요? 예, 해야죠. 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눈빛 주셨는데 함께 하셨네요. 네. 자, 일단 오늘 주말 사이 마감된 시장을 보면은 요 경제 지표가 가장 좀 서프라이즈 했어요. 교수님도 준비해 오셨는데 네. 집중해서 이게 좀 문제가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네. 네. 이렇게 엇나갈 수 있을까? 네. 사실 엇나간 것이 네. 세 번째입니다. 11월 달에도 충격적인 하나 나왔죠. 상당히 기대가 높았는데 안 나왔고요. 네. 12월도 상당히 기대가 높았는데 안 나왔거든요. 이번엔 반대죠. 기대가 없었는데 이게 저도 사실 새벽에 눈을 뜨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수치가 왜 나오나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금요일 날 아침에 방송하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네. 안 좋게 나도 다 안다 그랬는데요. 웬걸요, 오히려 46만 7천 건이 새로 늘어난 게 나왔고요. 다만 고용 보고 그 실업률은 약간 3.9에서 예상했는데 4.0으로 늘어났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는요. 왜냐하면 완전 고용 상태 이렇게 큰 의미 없는데, 여하튼 예상을 뛰어넘는 고용 시장이 나온 것은 분명하게 주식 시장을 떠나서 경제에서 분명히 호재가 되겠고요. 고용 시장에 분명히 호재가 되겠고요. 그만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구인을 했던 활동은 계속됐는데 이제 구직 활동도 좀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다 네. 보시면 되겠고요. 분야별로 보면 여기 보시면 레저 및 응대가 제일 많이 늘어났어요. 15만 명이 늘어났는데 레저 및 응대라는 것이 별게 아닙니다. 호텔 같은 데도 있고요. 바 있죠, 바. 네. 레스토랑 이런 게 레스토랑 이런 게 있겠고요. 카지노? 네, 카지노 그런데 그런 데 들어가고요. 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테마파크죠, 테마파크. 네. 이런 게 들어가는데 15만 그 늘어났는데 아주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아직 여기 있어요. 중요한 것은 평균적으로 최근 12개월 동안 19만 건 정도가 늘어났어요. 거의 20만 건이 늘어났는데 생각보다는 좀 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역으로 보면 아직까지 늘어날 여지가 많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극장 이런 데 보면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다 들어가지 않게 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대표적인 것이 디즈니랜드 이런 데거든요. 디즈니랜드 들어가면 그냥 돈 내고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리 예약해야 되고 인원 제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니까 사람을 아직 덜 뽑을 여력이 여전히 많다는 거죠. 아직까지 170만 명 정도 자리가 아직 이전보다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에서 170개 일자리 더 늘어나 보여야 되겠고요. 다음은 유통 세 번째 네 번째인데요. 리테일이죠. 유통업종인데 유통업종이 6만 건이 나왔는데 이건 선방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유통업종은 최근 추세를 그냥 이어간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최근 1년 동안에 보면 그래도 두 번 세 번째로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백화점이나 이런데 그런 물건 마트 이런 데거든요. 이런 쪽 보면 좀 많이 이제 사람들이 외부에 나간다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막 지금 3만 명, 4만 명 내에서 상당히 좀 겁이 나잖아요. 그렇지만 미국이나 이런 쪽은 완전히 다른 스토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덴마크 같은 경우는 모든 규제를 풀어버렸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쪽에 좀 많이 좀 회복되는 그림을 많이 좀 그리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운송 및 창고인데 여기 네 번째인데요. 5만 4천 명이 늘어났는데요. 5만 4천 명인데 이거는 여태까지 이거는 웨어하우스랑 창고랑 쉽게 해서 UPS나 이런 페덱스 이런 쪽이거든요. 이런 쪽은 이미 팬데믹보다 더 많이 늘어났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만큼 더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요즘 레저 및 응대 쪽에서 관심 있을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번역하건 간에 뭐 여러 가지 한 두 가지 용어로 쓰는데 우리나라에서 보통 경제 활동 참가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나라 고용 얘기 나올 때만 나오는데 만 15세 인구 기준에서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아예 내가 취업을 할 마음이 없는 사람 안 하는 거예요. 은퇴한 사람 안 하는데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입니다. 취업 활동하는 돼 있는 사람과 취업 상태에서 실업 상태에서 취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실업자인데 그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0.3% 포인트가 늘어났거든요. 이걸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앞선 코너에도 부사장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핵심입니다. 19만 9천 명이 12월 수치였는데 51만 건. 그래서 25만 건에서 64만 7천 건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거 예상과 달리 그리고 과거의 판단과 달리 고용시장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물론 이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내피셜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나라에 사는 거잖아요. 그 고용보호서는. 그리고 ADP는 민간에서 다양한 웹사이트 앱 카운터에서 통계를 잡는 거거든요. 약간 그게 두께가 안 맞았다라는 얘기죠. 미스매치가 있었는데 결국은 마찬가지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됐고요. 그래서 고용시장 좋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고용시장 보고서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팬데믹에 인한 경제적 여파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처음에 팬데믹일 때 충격적이었고 그다음에 회복하는 듯하다가 델타가 나왔는데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 오미크론의 영향이 작년 11월 하순부터 딱 나왔는데 별로 줄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오미크론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2022년 노동시장은 회복세를 보였다는 거. 그리고 다른 제가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의 개인들의 가구의 저축 잔고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이건 절대 나쁜 것이 아니라 아직 줄어들어봤자 아직도 팬데믹 때보다 아직 다 15% 정도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하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레벨 이하로 가면 진짜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좋은 소식이다. 주식시장에서. 다만 마지막 게 문제죠. 마지막 게 뭐냐면 결국 이렇게 많이 활동도 하고 경제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금리의 상승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열어보니 보이는 것이 10년물 금리가
빠른 속도로 또 1.901%까지 간 거고요. 이거는 2019년 11월, 10월 수준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팬덤 이전보다 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 계속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CME Fed Watch 2를 말씀드렸더니 이게 잠깐 어떻게 뭐냐 해서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구글에다가요. CME Fed Watch 2를 쓰시면 되고요. 구글이 정말 대단한 거가 어느 정도 쓰면 알아서 찾아주잖아요. 밑에 제가 테스트 해봤어요. 툴을 안 쓰더라도 찾아줍니다. 어, 툴을 안 쓰면 제일 먼저 나가는 게 이거예요. CME Fed Watch. 제가 오늘 새벽에 확인했어요. 요거까지 CME Fed Watch 네. 아마 Fed Watch까지만 써도 될 겁니다. 그럼 여기 나오거든요. 거기 나오면 요걸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 오늘 현재 그러니까 이번 3월 22일 날 3월 16일이네요. 3월 16일 날 시장 그 금리가 어느 정도 예측될 것 같냐 그러면 요걸 요 탭을 누르시면 되고요. 4월, 5월, 6월 8월, 7월, 9월, 11월, 12월, 14일입니다. 올해요. 내년까지 다 일정 있죠. 딱딱 네. 찍을 때마다 바뀝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있는 것은 한 번 올린다는 얘기예요. 지금보다 한 번 올라갔네요. 2번, 3번, 4번, 5번이죠. 4번 이게 지난주로 이게 바뀌었어요. 지난주 초에 이거 저 보여드렸죠. 이게 제일 많아졌잖아요. 지금 보시면 5번에서 6번이 4번보다 더 많아져 더 비슷한 수준 같고요. 이게 갈수록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벌써 한 달 정도 되면 아마 6번이 대세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그리고 지금 보면 그 지난 금요일자에 토요일 수치는 좀 의미가 없겠고요. 금요일 수치 보면 요번 금요일 수치도 보도 요게 0.25% 포인트 올라오는 게 아니라 0.50% 포인트 올라가는 거가 한 30% 정도로 확률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요번에 3월에 금리를 그러니까 50bp 올릴 개연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팅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늘 말씀드리면 이거는 충분한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게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네. 고용지표 숫자가 바뀐 것도 여기 좀 반영이 돼 있나요? 봤더니 좋았네. 12월 달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는데 다만 요거는 아마 통계성으로 통계를 잡는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미미한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추세 자체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고용시장이 상당히 좋다. 좋아졌대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늘 그 수치를 안 갖고 왔는데 금방 여러분 역시 구글에서 그것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구글에다가 여기 화면 다시 보여주시면 여기 구글에다가요 CME Fed Watch를 2로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써보세요. US요, 미국의 하우스홀드 가구요, 세이빙스라고 쳐보세요. US 하우스홀드 세이빙스 하면 아마 수치가 나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찾지 않지만 그렇게 찾아 나올 것 같으면 그게 빠른 속도로 훅 내려가는 게 있어요. 그게 2번 정도가 올라가는데 그게 여태까지 1번, 2번, 3번 나라에서 돈 줄 때 확 올라가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빠른 속도 내려가면 되죠. 지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의 경기 흐름 그래서 소비가 준다? 이건 제가 보기엔 전혀 딴 나라 얘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약간 우스다이브라는 하나의 그 소비 트렌드 잠깐 제가 준비 안 한 얘기인데 네. 하나 말씀드리면 저나 부사장님은 음주 가물한 게 거의 없잖아요. 거의 음료는 아예 없죠. 없죠. 제가 마지막으로 술 마신 게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그것도 뭐 맥주 2잔 마신 네. 단데 음료 좀 하세요? 저는 뭐 말술할 것 같이 생겼는데 네. 술을 진짜 못 마시고 잘 안 마셔요. 여기 혹시 아시는 분 중에 하드셀처라는 거 아시죠? 하드셀처 있죠. 그 약간의 과일만 나는. 예, 그게 하드셀처가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젊은 많이 좋아할 겁니다. 저는 안 마셔. 저는 뭔지는 알죠.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먹는 걸 밖에 사서 먹는 걸 봤으니까. 그게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탄산에다가 약간의 그 과일 향기 과일.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그 예를 들어서 알코올이 약간 들어가면서 5도 정도 돼갖고요. 그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거가 트롤리라고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트롤리가 보스턴 비어에서 맞죠. 해갖고 난리 보스턴 났던 비어, 거가 그렇죠. 되겠고요. 마운틴 듀에서 나온 거 하면 세계 1위일 겁니다. 네, 맞아요. 예, 그런 거거든요. 그게 언제 떴냐면 2019년부터 나오다 물론 2016년, 17년도 있었지만 엄청 뜬 거가 2020년 팬데믹 때 대박이 난 겁니다. 그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하드셀처가 다 들어왔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술을 모르지만 그런 걸 알고 있거든요. 코스트코에도 판다고. 네, 그 하드셀처인데요. 네. 그게 진짜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해서 엄청 났는데 네. 그게 작년 하반기부터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그거 했던 재고가 다른 거에 비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게 이제 그 뭐 유통 기한이 짧은 뭐 다른 거에 비해서는 짧은 뭐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게 엄청나게 재고 훅 떨어지고 재고가 때문에 난리 나갖고 매출 훅 줄어들어갖고 지금 뭐 작년 60% 예상했던 것이 뭐 10몇 %밖에 증가 안 돼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스턴 비어 주식이 작년 많이 떨어진 거가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트롤리가 잘 안 팔려갖고 떨어졌는데
대신 많이 마시는 게 뭔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딱 집에서 마시는 음료거든요. 그 하드셀처라는 거가. 네. 근데 그게 하면서 작년부터 하반기 확 죽으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제일 많이 뜨는 술 종류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노날콜? 노노알코올은 다 나가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게 계시겠지만 데킬라가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데킬라. 예. 센 술. 예. 센 술. 예. 그러면서도 데킬라에서도 비싼 프리미엄급이 있죠. 그런 것들이 난리 났거든요. 그게 뭐 70% 늘어났어요, 데킬라가.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상장 회사가 있긴 있는데 제가 나중에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뭐 준비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그러면서 트렌드가 바뀌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집 안에서 있던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면서 소비가 늘어나는 쪽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리오프닝 3.0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상당히 암울하잖아요. 지금 3만 명, 4만 명, 하지만 외국의 시각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티를 이미 즐기고 있군요. 센 술을 마시면. 많은 분들이 조금 해외에 관심 있고 해외 트렌드 관심 있으신 분이 보면 제가 말씀드리면 검색해 보세요. 데킬라 뭐 프리미엄 데킬라 이렇게 세일즈 이런 거 치면 엄청 늘어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그 저는 잘 안 마시지만 저 20년 전에 마셔보고 안 마시겠죠. 조니오카 이런 거 있잖아요. 블루 이런 거 있죠. 매출 엄청 늘어났을 거요. 그러니까 위스키나 이런 것들이 다시. 술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네. 힌트 삼아서 우리가 투자 전략에도 좀 소비가 관련해서 그렇죠. 굉장히 많이 네, 늘어나고 그래서 있다라는 집안에서 했던 소비가 바깥으로 밖으로 나가는 나가고 있다. 그런 쪽으로 많이 바뀔 겁니다. 그것도 생각나서 갑자기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왜 그 얘기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흐름이 분명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나중에 주시장 크게 올라갈 것들이 나중에 찾을 수가 쉽죠. 저는 그게 뭔지 기업이 왜냐하면 큰 관심이 없어서 모르실 거예요. 제가 네. 말해도. 그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 유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물론 여기 여러 가지 지정적 요인이 있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비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부에서 지금 현재 발표된 수치가 소비나 개인들의 투자 심리, 소비자 신뢰 지수 이런 것들 생각보다 안 나온다는 얘기 몇 개 보셨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잊어버리시라. 소비 심리가 엄청나게 좋아질 겁니다. 네. 그게 흐름이 되겠고요. 이것도 전 진짜 이게 좋다고 보거든요. 미국의 US 달러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 좀 안정된 흐름을 보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요거까지 하면 오늘 시간이 문제가 앞던 콜에서 워낙 또 좋은 강의를 많이 들으셔서요. 엄청난 기록이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 지난 금요일에 기록한 또 하나의 신기록이 있습니다. 뭐죠? 힌트는 아마존과 관련된 건데요. 이거 혹시 아시겠어요? 아마존이 많이 올랐잖아요. 14%는 올랐는데. 아마존 프라임 가격 상승. 네,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어떤 신기록이죠? 이거죠. 왼쪽과 오른쪽인데요. 왼쪽은 이제 아마존 얘기고 오른쪽은 앞서 얘기 나왔던 플랫폼이잖아요. 메타 플랫폼인데 이 두 개가요. 지난 목요일 날이요. 미국 시장 목요일 날 기준으로 보면 이 회사가 그 하루에 이 회사가 250억 달러인가 주가가 날아갔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보시면 아마존은 하루에 시가총액이 또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개별 주식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여태까지 주시장상 페이스북이 하루에 제일 많이 떨어진 거 가장 컸던 반면에 2,300억 달러가 날아갔거든요. 근데 시가총액 하루에 1,910억 달러가 늘어났어요. 여태까지 기록입니다. 아마존이 하루에 1,910억 달러가 늘어나는 거가 모든 주식에서 하루에 상승 시가총액 커진 게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토요일 날 저희가 주말 라이브 하면서 부사장님이 좀 상승폭이 적다 그래요. 적은 거 아니냐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전 주가만 봐서 그런 줄 알았더니 시가총액은 230조 원이 하루에 늘어났고요. 그 이전 기록이 1월 28일 날에 기록했던 애플이 1,810억 달러가 하루에 늘어났고 그 다음도 역시 애플이 1,700억 달러 늘어난 적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등등등 있었지만 뭐지 아마존이 한 방에 1,910억 달러가 늘어났다. 보셔야 되겠고요. 아마존은 최소 10곳에 목표 주가가 상향됐다는 거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일 높은 게 지금 한 4,600억 달러, 4,600 달러까지 나와 있죠. EBS. 그리고 그 이전에 보면 5,000달러짜리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기업의 주주 친화 정책은 지난주에도 이어졌고요.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이어졌고 오늘도 또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보시면 대충 우리가 알만한 거 6개만 제가 생각해왔고요. 시그나라든가 프루덴셜, 에어프로덕트, 인터컨티넨탈 CX 그리고 아까 CME 패드워치 툴 같은 걸 하고 있는 CME 그룹 바로 거기입니다. CME, UPS,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청소업체죠. 이 회사들이 12%, 4%, 8% 여기 IC는 15% 그리고 UPS는 무려 49%를 배당을 올려줬어요.
이게 배당 49% 올려준다고 하면은 뭐 얼마에서 얼마로 올라가는 거예요? 써 있죠. 주당 1.02에서 분기당 1.2달러에서 1.02달러에서 1.52달러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정말 уп스네, уп스. 예.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 안 나세요? 네. 트랙터 컨트롤러, 그 트랙터 서플라이. 서플라이는 그 회사는 86% 올렸잖아요. 배당을. 그러니까 연봉이 올라가지 않는 세 사람이 앉아갖고는 부러울 따름이죠. 2%만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주말에 3% 미주미에서 저희 주말 라이브에서 보내드렸거든요. 요거 한번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 주주 환원책을 한다라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거죠. 미국 기업들 중에서는 너무나 많은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드문 일이라서 드문 일이다. 그게 좀 아쉬운데 뭐 최근에 우리나라 대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반도체 기업 중에 SK하이닉스가 주주 합니까? 환원책을 한다고 해서 또 주가 부양에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또 이런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채팅창에 이미 한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미리 접속하셔서 댓글을 많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그러시군요. 뭐 좋은 논쟁도 하시고 또 격하게 돼서 싸움도 하시고 하는데 아침에 기분 좋게 서로 좋은 덕담과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면서 잠시 후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